여러분, 한국이 군사기술이 있다고요? 한국은 그냥 아시아의 작은 국가일 뿐입니다. 한국은 저희 중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방산 전시회에 중국의 한 군사 전문가가 한국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데요. 그에 누군가 반발을 하며 날카로운 지적을 하는데요. 그 말을 들은 중국의 전문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계 4위 방산 수출국 한국의 진짜 실력을 보고 깜짝 놀란 중국인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새삼 느끼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 베이징에서 온 군사 분석가 리웨이밍입니다. 15년간 군사 장비를 연구해왔죠. 베이징 대학교에서 군사학을 전공했고 중국 군사과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을 그냥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특히 군사 기술 면에서는 중국에 비해 한참 뒤떨어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방산 전시회에 참석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최신 무기들이 전시되는 큰 행사였죠. 미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같은 군사 강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거대한 전시회였어요. 저는 동료 장장과 왕리와 함께 각국 부스를 둘러보고 있었는데 한국 부스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이미 선입견이 가득했어요. 한국이라고 하면 삼성, 현대 같은 기업은 인정하지만 군사기술은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작은 나라가 대체 무슨 대단한 걸 만들겠냐는 생각이었죠. 중국의 구구식 전차나 최신 미사일 시스템에 비하면 아마추어 수준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동료 장장이 한국 부스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리 박사, 저기 한국 전차 모델이 있네요. 한번 볼까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뭘 보겠어요? 우리 구구식 전차에 비하면 장난감 수준일 텐데요. 그때 제 목소리가 꽤 컸나 봅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보더군요. 왕리도 맞장구를 쳤어요. 맞습니다. 한국이 무슨 군사 기술이 있겠어요. 그냥 미국 기술 베껴서 만든 수준이겠죠. 우리는 그렇게 한국을 무시하며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전시장 분위기는 정말 화려했어요. 각국의 최신 무기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고 군복을 입은 관계자들이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미국 부스에는 최신 F-35 전투기 모델이, 독일 부스에는 레오파르트 전차가 전시되어 있었죠. 러시아 부스에는 S-400 미사일 시스템이 있었고요. 그런 거대한 무기들 사이에서 한국 부스는 상대적으로 작아 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어 보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국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저희 쪽으로 다가왔어요.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눈빛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이었죠. 정말 이상했어요. 작은 나라 연구원이 뭘 그렇게 자신 있어 할까 싶었거든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분이 한국국방과학연구소의 박정민 박사였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미국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더군요. 한국 전차 개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걸 전혀 몰랐죠. 박정민 박사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오신 분들 같은데 혹시 저희 전차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잠깐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귀찮았습니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워낙 정중하게 부탁하는 모습에 5분만요. 라고 대답했죠. 박정민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충분합니다. 한 가지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특별한 자신감이 그분에게서 느껴졌거든요. 마치 숨겨진 카드가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 기술에 대한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 5분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요.
한국에 대한 제 모든 편견이 산산조각 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박정민 박사의 조용한 자신감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거든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박정민 박사가 저희를 K2 흑표 전차 모델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전차 모델인 줄 알았어요. 다른 나라 전차들과 비슷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박정민 박사가 입을 열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K2 흑표 전차의 주포는 라인메탈 120mm 활강포입니다. 분당 15발의 연사속도를 자랑하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 정도는 우리 구구식도 비슷하다고요. 별로 특별할 게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박정민 박사는 계속했어요. 특히 자동장 전장치는 완전히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했습니다. 독자 기술이라는 말에 저는 조금 관심이 생겼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죠. 동료 장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자동장 전장치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박정민 박사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3초 만에 포탄을 자동으로 장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발의 포탄을 연속으로 발사할 수 있죠. 3초라는 시간을 듣고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건 상당히 빠른 속도거든요. 우리 중국의 구구식 전차보다도 빠른 속도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검증이 되었나요? 박정민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폴란드에서 실시한 테스트에서 완벽하게 검증되었습니다. 폴란드라는 단어가 나오자 저는 더욱 관심이 생겼습니다. 폴란드는 유럽의 군사 강국 중 하나거든요. 나토 회원국이기도 하고 군사 장비에 대해서는 까다롭기로 유명해요. 그들이 한국 전차를 테스트했다는 것 자체가 흥미로웠습니다. 박정민 박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K2 전차는 능동형 방호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적의 미사일을 자동으로 요격할 수 있죠. 이때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능동형 방호 시스템은 최신 기술이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것은 상당한 기술력을 의미했어요. 또한 지뢰 폭발에도 견딜 수 있는 특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박정민 박사의 설명은 계속되었어요. V자 형태의 선체 바닥 설계로 폭발 충격을 분산시킵니다. 저는 점점 더 놀라고 있었어요. 이런 기술들은 최신 전차에나 적용되는 고급 기술이었거든요. 동료 왕리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그런데 이런 기술들이 정말 실전에서 검증되었나요? 박정민 박사는 잠시 멈춘 후 말했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박정민 박사가 다음에 한 말이 저를 완전히 놀라게 했어요. 폴란드가 K2 전차 180대를 주문했습니다. 총 계약 금액이 32억 달러죠.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80대라는 숫자는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32억 달러라는 금액도 엄청났어요. 특히 폴란드 같은 군사 선진국이 그 정도 규모로 주문했다는 것은 기술력을 완전히 인정받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선입견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설마 이게 진짜일까? 한국이 정말 이런 수준의 전차를 만들 수 있을까? 아직도 믿기지 않았지만 폴란드라는 구체적인 나라 이름이 나오니까 뭔가 달랐어요. 박정민 박사의 자신감 있는 표정도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정민 박사가 태블릿을 꺼내더니 저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폴란드 국방부의 공식 계약서가 떠올랐어요. 제가 직접 확인해봤는데 정말 진짜였습니다. K2 전차 180대 계약, 총 계약 금액이 32억 달러더군요. 폴란드 국방부 도장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박정민 박사가 화면을 넘겼어요. 터키에서도 알타이 전차 프로그램에 우리 기술이 들어갑니다. 엔진과 변속기를 우리가 공급하죠.
저는 점점 더 놀라고 있었습니다. 터키도 군사 기술 면에서 만만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터키는 나토 회원국이고 자체 방산업체도 꽤 발달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한국 기술을 인정해서 도입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박정민 박사는 또 다른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터키와의 기술 협력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었어요. 박정민 박사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나토 표준 테스트 결과입니다. K2 전차가 모든 항목에서 합격 점수를 받았어요. 저는 그 자료를 자세히 봤습니다. 진짜였어요. 나토 표준이라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군사 표준 중 하나거든요. 나토 표준을 통과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웬만한 선진국 무기도 이 테스트를 통과하기 어렵거든요. 미국, 독일, 프랑스 같은 군사 강국의 무기들과 동일한 수준이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료 장장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게 진짜입니까? 박정민 박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필요하시면 폴란드 국방부에 직접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아니면 나토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그때 우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폴란드 군 관계자가 저희 옆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박정민 박사가 그분을 불렀습니다. 야누시 대령님, 잠깐만요. 폴란드 대령이 돌아서며 인사했어요. 아, 박 박사님. 안녕하세요. 박정민 박사가 저희를 소개했어요. 중국에서 오신 군사 전문가분들입니다. K2 전차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야누시 대령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K2는 정말 훌륭한 전차입니다. 우리가 테스트한 결과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웠어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폴란드 군 관계자가 직접 인증을 해주다니. 야누시 대령은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자동장 전장치와 능동형 방호 시스템이 뛰어났습니다. 우리 군이 원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했죠. 실제로 저희가 여러 나라 전차를 비교 테스트했는데 K2가 가장 우수했습니다. 야누시 대령의 말에 저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이게 한국 관계자가 아니라 제3자인 폴란드 군인이 하는 말이었거든요. 동료 왕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로 다른 나라 전차들보다 좋았나요? 야누시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독일 레오파르트이나 미국 에이브람스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몇몇 부분에서는 더 뛰어났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레오파르트 2와 에이브람스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거든요. 그런 전차들과 비교해서 뒤지지 않는다니. 아니, 더 뛰어나다니. 믿기지 않았지만 폴란드 군 관계자가 직접 말하는 것이었어요. 야누시 대령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폴란드 군의 주력 전차가 될 예정입니다. 한국 기술에 대해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박정민 박사와 악수를 나누고 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모든 편견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수준의 무기를 만들 수 있다니. 박정민 박사는 저희의 놀란 표정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보여드릴 게 더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모델들을 가리켰어요. K9 자주포도 보시겠어요? 저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K9 자주포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된 자주포입니다. 박정민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인도, 터키,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죠. 이번에는 정말 많은 나라 이름이 나왔어요. 저는 속으로 계산해봤습니다.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북유럽의 선진국이고 호주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에요. 인도는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 중 하나고요. 이런 나라들이 모두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특히 사거리가 40km에 달합니다. 박정민 박사의 설명이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분당 6발의 연사 능력을 갖추고 있죠. 자동화 수준도 매우 높아서 승무원 5명으로 운용 가능합니다. 동료 장장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그런데 이런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셨나요? 박정민 박사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30년간의 연구 개발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죠. 우리는 모방이 아니라 혁신을 추구합니다. 박정민 박사의 말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외국 기술을 베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독창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때 박정민 박사가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한국은 현재 세계 4위의 방산 수출국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4위라니. 미국, 러시아, 프랑스 다음이 한국이라는 말이었거든요. 독일이나 영국보다도 앞선다는 뜻이었어요. 2022년 기준으로 172억 달러의 방산 수출을 기록했습니다. 박정민 박사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172억 달러라는 금액은 정말 엄청난 규모였어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세계 4위의 방산 수출국이라니.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박정민 박사는 계속해서 다른 무기들도 소개했어요. 천궁 방공 미사일 시스템도 있습니다. 중거리 방공망을 담당하는 무기죠. 또 다른 첨단 무기였어요. UAE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UAE라는 말을 듣고 저는 또 놀랐어요. UAE는 중동의 부유한 나라로 무기 구매에서도 까다롭기로 유명해요. 돈이 많아서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만 골라서 사거든요. 그런 나라가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는 것이 대단했어요. KAI에서 개발한 T-50 고등훈련기도 있습니다. 박정민 박사가 또 다른 무기를 소개했어요. 이라크,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 수출되었죠. 항공기까지 수출한다니. 정말 한국의 방산 기술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가늠이 안 되었어요. 저는 이제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모든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훨씬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어요. 15년간 군사 분석가로 일하면서 쌓아온 모든 지식과 편견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박정민 박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놀라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줄 몰랐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장과 왕리 모두 말문이 막힌 상태였어요. 그때 저는 용기를 내서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왜 이런 기술을 이렇게 개방적으로 공유하시나요? 보통은 군사 기밀 아닌가요? 박정민 박사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좋은 질문이네요. 우리는 기술이 평화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박정민 박사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무기를 만드는 것은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죠. 또한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알려야 다른 나라들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박정민 박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숨겨두기만 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중국에서 일할 때는 항상 기밀 유지가 최우선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공개하고 있었어요. 이런 자세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박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15년 경력의 전문가가 이렇게 인정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었어요.
박정민 박사가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중국 기술을 과소평가했던 적이 있어요. 이 말에 저는 더욱 감동받았어요. 상대방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이해해주는 모습이었거든요. 중국도 정말 대단한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박정민 박사가 계속 말했어요. 구구식 전차도 훌륭하고 제20 전투기도 인상적이에요. 우리는 서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에 저는 완전히 마음이 움직였어요. 자신의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서 다른 나라를 무시하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오히려 상호 존중하며 함께 발전하자는 자세였어요. 제가 한국을 무시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동료 왕리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저희가 정말 무례했습니다. 미리 알아보지도 않고 섣불리 판단했네요. 박정민 박사는 손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저희도 더 많이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완전히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던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러웠어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력과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요. 박정민 박사와의 만남이 끝난 후 저는 동료들과 함께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한국의 기술력, 박정민 박사의 자신감, 폴란드 대령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료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다. 장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부끄럽네요.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다니. 왕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한국이 이런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더 깊이 생각해 보았어요. 이런 실수를 왜 했을까? 우리가 한국을 제대로 연구해 본 적이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 방산업체에 대해 제대로 알아본 적이 없잖아요. 동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그냥 선입견만 가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서 상부에 정확한 보고를 해야겠다고요. 우리가 틀렸다고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동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우리가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더 중요해요.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중국이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낫죠. 전문가로서의 양심이 저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다시 한국 부스를 찾아갔습니다. 박정민 박사에게 더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었거든요. 박정민 박사는 흔쾌히 응해주었어요. 물론이죠. 필요한 자료 다 드릴게요. 혹시 기술 교류 같은 것도 가능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정민 박사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정말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경쟁하면서도 배울 점은 배우고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는 것이 맞다고 봤어요. 중국에도 우수한 기술이 많으니까 서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정민 박사의 말에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한국이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으면서도 중국을 존중해주는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강한 나라는 다른 나라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히려 겸손하게 협력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요.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온 저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상부에 어떻게 보고할지가 문제였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한국 기술이 우리보다 앞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보고를 하면 제 입장이 어려워질 수도 있었어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결정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양심을 따르기로 했어요.
중국 군사과학원 회의실에서 고위 간부들 앞에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 수준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높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간부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특히 K2 전차의 경우 우리 9구식 전차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사실이었거든요. 폴란드, 터키 등 여러 나라에서 한국 무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장군 중 한 분이 불쾌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리 동지, 그게 정말 확실한 정보인가?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네, 폴란드 국방부 계약서와 나토 테스트 결과 등 모든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 4위의 방산 수출국입니다. 저는 계속 보고했어요. 2022년 기준 172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숫자로 말하니까 간부들도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다른 장군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저는 용기를 내서 대답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회의실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몇몇 간부들이 제게 실망스러운 눈길을 보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로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강조했어요. 그들과 경쟁하려면 우리도 더 노력해야 합니다. 일부 간부들은 여전히 못마땅해했지만 몇몇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상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상과 달리 질책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한국과의 기술 교류 방안을 연구해보라는 지시였습니다. 제 보고서가 받아들여진 거였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워도 결국은 옳은 선택이라는 것을요. 조국에 대한 충성과 전문가적 양심 사이에서 고민했지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진짜 충성이라고 생각했어요. 6개월이 지난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과의 방산 기술 교류 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이 프로그램의 책임자를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을 무시했던 제가 이제 한국과의 협력을 담당하게 되다니. 하지만 상부에서는 제가 한국 기술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했나 봅니다. 서울에서 박정민 박사와 재회했을 때의 감동은 잊을 수 없어요. 리 박사님,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박정민 박사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저는 정말 부끄러웠지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보게 되었어요. 박정민 박사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니까 새로운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기술 교류 프로그램은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한국의 자동장 전장치 기술과 중국의 장갑 기술을 함께 연구하게 되었거든요. 서로의 장점을 배우면서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연구진들의 자세였어요. 자신들이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중국 기술자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배울 점이 있으면 겸손하게 배우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박정민 박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리 박사님이 용기 있게 진실을 말씀해 주신 덕분에 이런 협력이 가능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박사님이 보여주신 한국의 진짜 실력 때문이죠. 진실을 인정하는 용기가 진짜 강함입니다. 박정민 박사의 이 말이 정말 깊이 와닿았어요. 약하기 때문에 거짓으로 포장하는 것이고 정말 강하면 진실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1년 후 중국군의 새로운 전차 개발 프로젝트에서 한국과의 협력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두 나라 기술자들이 함께 만든 시스템이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어요.
상부에서도 제 결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리 동지의 정확한 판단 덕분에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해주었어요. 진실을 말한 것이 결국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워싱턴에서의 그 5분이 정말 소중했어요.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보게 해준 시간이었거든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기술력과 의지로 세계를 놀라게 하는 나라였어요. 박정민 박사가 마지막으로 해준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진짜 무기는 소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바로 그런 무기였어요. 조용하지만 강력하고 겸손하지만 자신 있는 그런 힘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정말로 한다면 하는 나라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내는 나라예요. 세계가 경악할 만한 기술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력을 평화를 위해 사용하는 지혜로운 나라이기도 하죠.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